자, 그러나 이제 이런 신학적인 중요성을 이제 아담에 대해서 부여를 하지만 과학에서는 뭐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아니니까 우선 그 아담에 대한 게 과학적 도전, 창세기 1장, 2장, 4장 뭐 이런 여러 가지 별로 큰 문제가 이제 안 되는데 20세기 이후에 이미 19세기부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됐지만 특별히 20세기 이후에 훨씬 심해졌어요. 그 과학적 도전은 두 방면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는 고생물학 쪽에서 이제 왔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문화 인류학 쪽으로부터 이제 도전이 이제 오게 됐어요. 고생물학에서의 도전은 인류와 연관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화석, 19세기부터 이제 시작됐지만 20세기에 뭐 엄청나게 많은 화석들이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옛날 견해를 지지하기가 상당히 이제 힘들게 이제 됐죠. 결국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들이 인류의 상고성, 이 antiquity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 힘듭니다. antiquity를 우리말로 바꿔 상고성이라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인류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 문제예요. 여기에 참 해당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말에는. 오래 뭐 이런 말을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거고 할 수 없이 상고성이라고 제가 이제 했는데, 이것과 이제 그 창세기 1, 2장과 이제 고생물학의 충돌이 이제 이쪽에서 뭐 호모, 뭐 하빌리스 뭐 이런 거는 어쨌든 호모라는 그게 이제 학명에 붙었는데 250만 년 전에 뭐 출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담의 경우 창세기를 보면 기껏해 많이 잡아도 10,000년 이상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죠. 많은 또 화석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이제 그러면서 세 번째, 도대체 인간을 뭘 보고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얘기되는 건 순전히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인간의 정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 고생물학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이제 신체 구조에 대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러고 계속 걸어다니는 건 누구도 인간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기본 조건은 직립보행이죠. 직립. 이게 이제 벌써 차이를 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두뇌 크기, 얼굴 모습. 저도 이제 이가 뻐드럽니라 이제 상당히 그 진화론에 도움을 많이 준 인물로 제가 어렸을 때는 놀림을 많이 받았지만 늙으니까 약간 바뀌어가지고 좀 덜 보이는데 예전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크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해부학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일종의 약간 문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도구를 만든다든지, 도구가 그냥 단순히 돌이었다가 나중엔 아주 뾰족하게 갈아가지고 나중에 아주 창처럼 또 뭘 만든다든지 이런 도구 만드는 거. 근데 불의 사용, 또 네안데르탈인들을 보면은 그 죽은 자를 장사 지낸 흔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성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또 크로마뇽과 관련해서 벽화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 얘기 많이. 그러니까 이 예술적 활동을 하려면은 상당히 그 사고가 많이 발전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특별히 이제 만약 언어로 오면은 이건 정말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는 당연히 인간이죠. 동물들이 이제 언어를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비슷한 얘기를, 저도 이제 개를 키우는데 개 중엔 똑똑한 푸들을 키우는데 그렇게 똑똑해도 말은 못해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하고 이렇게까지는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키워줬으면 이제 무슨 뭐죠 이렇게 좀 해볼 만한데 전혀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언어 사용이 가장 이제 인간. 그러나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인간으로 보느냐,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여기서는 그 고생물학자들끼리 이제 디베이트가 거기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문화인류학에서 조선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알 수가 이제 없는 건데, 그 모순의 내용은 이제 그거예요. 창세기 2장, 3장의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으로서
구석기 시대의 인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여기 뭐 일정까지 포함해가지고. 구석기는 뭐 70만 년 전부터 뭐 만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창세기 4장의 아담은 가인의 아버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가인 사이 뭐 몇 살에 낳았다고 되어 있나 하여튼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많이 100살에 낳았다고 그래도 결국 아담 세대, 가인 세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연관된 창세기 4장을 보면은 뭐 퉁수를 만들고 가축을 키우고 성을 건설하고, 이거는 이제 신석기 시대의 인물이라는 거죠. 신석기는 한 10,000년에서 8,000년으로 된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아담의 생애다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아담의 생애에 한편으로는 구석기적인 측면도 있고 신석기적인 측면이 있고,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을 생각하면 아담이 8,000년 내지 10,000년 정도로 얘기해야 되고, 그러나 그 이전을 생각해서 만약에 네안데르탈인이다 하면은 뭐 5만 년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어떻게 아담이 5만 년씩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생기는 이제 시간적 문화적 간극,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은 나중에 강의가 진행될 때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고생물학에서, 그래서 두 분야에서 도전인데, 고생물학에서의 도전은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거기 배경 지식은 뭐 이제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어야지 그 자료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부터 시작해서 기문, 강목, 과, 속, 종, 아주 실제 보면은 뭐 요것뿐이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이런 걸 많이 넣고 있어요. 생물학자들은.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인간의 경우는, 인간은 동물계, 척색동물은 이제 이 세로로 이렇게 나 있는 이렇게 줄 같은 건데, 요게 나중에 척추를 이제 형성한다고 그래요. 척색. 포유동물, 자기 젖으로 새끼 기르는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영장, 5페이지로 가서 영장목에 해당이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속, 사람 종,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란 말은 사실 아종까지, subspecies까지 그렇게 나눈 거예요. 하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타나니까 종 밑에 뭐 딴 걸 또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냥 sub 이런 말을 하나 넣어가지고 subspecies,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아종이라고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역사상으로 보면은 이제 중요한 원인, 그 호미니드가 이제 화석이 많이 발견된 거죠. 그 전에도 이런 게 발견됐지만 학계의 주목을 받은 거는 이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그래요. 1856년에 거기서 이제 호모 네안데르탈인. 네안데르탈인은 그 13년 전부터 3만 년까지 존재했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멸종됐어요. 근데 꽤 3번 동그라미, 진보된 도구를 사용했고 죽은 동료를 장사까지 했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죽은 동료를 장사하면 종교적인 심성까지 드는데 이런 존재를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일 현대인과 연결된 조상으로 생각하는 게 크로마뇽입니다. 크로마뇽인은 뭐 3만 년, 4만 년인데 거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3번 동그라미 보시면 동굴에서 선사시대 성인의 골격 일부 4개와 1개의 유아골격 일부 및 장식용 조개껍질, 진주로 만든 물품, 세공된 사슴의 뿔. 이건 상당히 예술적인 재미가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굴 벽화를 그린 것이 다 이제 크로마뇽인에 이제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그 정확한 명칭을 할 수 있지만 주전 3만 년 전부터 4만 5천 년까지 현대인의 조상이다. 보통 크로마뇽 이렇게 생각하죠. 자바인 뭐 거기 필요한 거 그냥 쭉 이렇게 읽어보세요. 6페이지로 가서 이 필다운이는 이거는 참 역사적인 교훈을 많이, 사기극이죠. 사기극이에요. 1912년에 그 찰스 도슨이라는 사람이 뭘 하나 이제 발견해가지고, 야, 이게 인간과 그 원숭이 사이에 미싱 링크 중에 하나다. 막 다 뒤집혔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의문을 좀 제기하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번씩 그러다가 53년도에 가서,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고 그래서 이게 완전 가짜로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럽 사람들께 자존심 싸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독일이나 불란서보다는 영국에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쉽게 넘어갔다는 거죠. 자기들도 이제 이러한 자료가 있다. 영국의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 지금 지나놓고 볼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세 가지를 갖다 짬뽕 시킨 거예요. 막 중세 때 인간 두개골에다가 500년대 오랑우탕의 아래턱뼈, 침판지 치아와서 근데 그걸 갖다 다 이렇게 막 세공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찰스 더슨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은 12년에 발표하고 4년 후에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화살을 맞진 않았는데 사기꾼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죠. 이 사람이 뭐 30몇 개 이상한 걸 발견을 했는데 전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다 사기극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학계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됐고 이걸 이제 혹시 창조과학 하는 분들이나 이런 또 점진적 창조론자도 그렇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봐라 이거 전부 다 사기극이다. 또 이렇게 또 몰고 가는데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잘못이에요. 필다운인의 경우 사기극이지 딴 것 물론 작은 것도 조금씩 어떤 숨겨놓은 것도 있고 그런 이해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론을 번복할 정도로 사기에서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이 고생물학이 발전됐다가 하는 거는 그건 너무도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아예 그냥 이제 넘어가시고 루시 그래서 그 호미니드에 그래서 우리는 그 호모 속이면은 이건 뭐 요즘 그 동성애에 대한 건가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지너스는 속은 종보다 이제 스피시스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에 들어가 있죠. 호모 에렉투스는 먼 친척이라고 뭐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중에서도 호모 사피엔스도 여러 가지가 이제 있고 그 중에 앞에 세 가지를 고대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를 얘기해. 즉 현대 호모 사피엔스 하위종. 이게 이제 현대 인간과 연관이 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고생물학적 표본과 이제 7페이지에 가서 고생물학적 표본들과 창세기 사이 이게 이제 어떤 도전이 이제 오는지에 이제 대한 거예요. 그러면 화석 표본들을 대체로 이제 뭐 유명한 것들 몇 가지 정리하면은 250만 년 호모 하빌리스, 180만 년 호모 에렉투스, 그다음에 13만 년 네안데르탈인, 4만 크로마뇽인, 만년 전 신석기인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창세기에는 아담과 관련해서 어쨌든 창조 6일 만에 하나님이 형상을 좇아서 그렇게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형성하셨다. 그게 이제 아담에 대한 거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럼 창세기에 말하는 그 이 아담이 고생물학 표본 뭐하고 연관을 지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모 하빌리스나 호모 에렉투스하고 연관을 지어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네안데르탈인과 연관시켜야 되느냐? 크로마뇽. 대체로 훨씬 오래된 것과 더 많이 연관을 시킬수록 신학적 입장에서는 급진적인 것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크로마뇽인과 연관을 시키면은 이건 아주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이 되는 거죠. 거기 문제가 이제 안 생기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러나 왜 이제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연관 방식 어떻게 연관을 지을 때 성경의 아담을 이 화석인 가운데 누가 호모 하빌리스는 호모 에렉투스는 이렇게 되느냐. 또 인간의 정의를 아까 이게 어떻게 신체적 특징과 정의하면서 직립보행, 뇌의 크기, 안면의 돌출 뭐 이런 거, 도구 사용, 죽은 자 장사하는 거, 뭐 또 불 사용하는 것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림 그리는 거, 예술품 이런 것도 이거 제가 다 빼놨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죠. 또 성경의 아담과 화석인을 연관시키면서 그럴 바가 아까 아담과 관련한 6가지 진술이 있었잖아요. 이걸 그대로 다 지키느냐? 아니면은 일부를 타협을 하느냐? 또 타협을 할 거 어떤 것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성경이 가르치는 빛을 볼 때 인간의 고생물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냐?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볼 때 크게 4부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체적 상황을 생각할 때. 거기 이제 미리 제가 거기 적지는 않았지만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면적 거부로는 주로 창조과학 쪽,
이제 즉각적 창조론 쪽이 거의 대부분이고, 중도적 선별론은 그 점진적 창조론 쪽이 이 입장에 속하는 분들이 거의 이제 많고, 절충적 수용론과 절대적 지지론은 유신진화론자들, 즉 진화적 창조론자들이 3과 4에 속해요. 워낙 이쪽은 고생물학을 이제 열심히 하게 되는 분들은 그 중에 유신진화론자이 아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근데 왜 유신진화론자를 둘로 나누냐 물어볼 때, 이건 이제 결국 아까 아담과 이렇게 볼 때 절충적 수용론에서 아담을 역사적 인물로 봐요. 그러나 절대적 지지론 쪽에서는 아담을 역사적 인물로 보지 않아요.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같은 유신 진화론자들이라, 근데 그 아담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까 얘기한 아담에 대한 6가지와 굉장히 더 연관이 막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입장으로 한번 분류를 이제 해본 거고, 그래서 각 입장은 세 사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면적 거부론. 그러니까 세 사항이 뭐냐면, 첫째 사항은 원인 화석에 대한 반응.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거하고, 그 다음에 8페이지 중간에 가서 둘째 사항은 아담의 정체 및 그 연대를 어떻게 보느냐 요것과, 그 다음에 9페이지 가서 보시면 아담 관련 6가지 진술을 이걸 어떻게 수용하느냐, 아니면은 여기 대해서 거부 반응은 어떤 것이냐 해서 세 가지. 원인 화석에 대한 반응, 아담의 정체 및 연대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담 관련 6 진술과의 관계. 그래서 전면적 거부론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중도적 선별론도 이 세 가지 사항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좋고, 또 혹시 뭐 책을 읽을 때나 이럴 때 도움이 되시도록 그렇게 이제, 자, 그럼 각 그 입장들이 결국은 원인 화석에 대한 반응, 아담의 정체 및 연대, 아담 관련 6가지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이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분류했어요. 첫째 입장, 원인 화석에 대한, 이 입장은 인간종과 유인원종 사이에 별개의 종이 존재하는 것을 단호히 부인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man하고 animal, 짐승,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무슨 독립적인 스피시스가 이게 이제 없고, 이것과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장은 인간종과 유인종의 별개 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입장 내에도 2가지 또 갈래가 있어요. 좀 더 급진적인 그런 원인의 성립의 가능성조차, 무슨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아예 가능성조차 부인하는 식으로. 그래서 원인의 화석을 알려면 보나마나 사람의 것이거나 유인원의 것이라고 넘겨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필다운처럼 그거 사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렇게 하려고. 그 8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 뭐 거기 위에 그 볼타입을 이견에 의하면 어떤 유인원 화석은 질병이나 어떤 형태의 퇴행적으로서는 사람들에 대한 거. 사람들인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소위 우리가 그룹병이라고 그러죠. 소위 뭐라고 그러나 이제 곱추 뭐 이런 거, 이제 그 사람인데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또 원숭이종, 지금은 멸종된, 이걸 잘못 파악하고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덜 급진적인 주창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단 원인의 것이라 여겨지는 화석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죠. 그러나 원인으로 재성학들을 검토하는 내린 결론은 급진적인 일과 마찬가지로 인간종과 유인종 사이에 또 다른 종의 존재를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거기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진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의 공통적인 것은 요것이냐지 중간의 유인종으로는 별개 스피시스가 또 있는 것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정체 및 연대는 어떻게 이제 생각할까요? 어떤 아담이 하나님 형상에서 특별한, 대충 3,9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이제 지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 12 풋노트 12번에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창조과학회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 인류학자고, 그 예전에 IBF 쪽에서 그 종교에 대한 아주 훌륭한 책을 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창조과학회 멤버는 아닌데, 어쨌든 본인은 이제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3,900년. 그래서 B,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전의 원인이 얼마나 오래되고 어떤 기능을 반영했든 그것들은 짐승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말을 제가 거기 이제 풋노트 인용을 좀 해봤어요. 어쨌든 인간과 매우 유사한 원인이고 도구를 사용한 멤머스 사용꾼이며 이 맘모스 있죠. 맘모스를 다 이렇게 사냥했잖아요. 종자를 뿌리는 동굴 거제 등등으로 묘사되는 존재가 그 이전에 존재했다고 해도 아담 이전이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 이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세의 인간이 아니라 반드시 동물들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동물일 뿐이지 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 벌들이 기하학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벌집을 지을 수 있고 비버라고 그러지. 이빨 이렇게 나와가지고 떼면서 뭐 이렇게 물 막아가지고 짓는 그거 있죠. 비버가 댐을 짓기 위해 나무를 올바른 방향으로 떨어뜨릴 수 있으며 새와 물고기가 자기의 새끼를 적합한 장소에서 키우기 오랜 여행을 하면 이동할 수 있고 새끼를 낳을 수도 있다면 왜 우리는 직립해 있고 우리가 비슷한 모양의 동물들이 파종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놀래야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거 다 동물들도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세 번째 상황에 아담 관련 진술. 이 입장은 아담 관련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해서 뭐 하등의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니까 신학적 충돌의 갈등은 없어요. 자, 둘째 입장, 중도적 선별론. 그 점진적 창조론자들이 여기 이제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입장은 인간종과 유인 원종 사이에 별개의 종이 존재한다는 것을 큰 문제 없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인 원종들이 있다. 호모 하빌리스도 있고 모두 있고 다 이런 게 다 존재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C 보세요. 그러나 이 원인들은 결코 인간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중간에 뭐가 있지만 역시 인간 이하의 종이지 인간과 동등한 그런 것은 아니다. 둘째 상 아담의 정체 및 연대. 여기서는 점진적 창조론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갈라져요. 아담의 정체 및 연대, 특별히 연대와 이제 관련해서 그 중에 이제 그 점진적 창조론자 중에도 상당히 이제 존경을 많이 받고 이제 진화론을 찬성하지 않으면서도 진화론에 관심을 많이 갖고 뭐 글도 많이 쓴 사람이 이제 쭉 지난번에 소개한 그 데이비스 영, 구약학자 이주의 영의 아들 이제 그 사람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 성경의 아담과 고생물학 화석 연관시키는 것을 상당히 많이 이제 꺼리는 들어 얘기합니다. 한번 지금 읽어보죠. 인간의 특별 창조에 관한 성경적 거리를 믿는 크리스찬 인류학자는 그래서 정말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그의 문제점은 즉 화석 유물로부터는 참 인간이 언제 지구상에 출현했는지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왜 밝힐 수가 없냐면은 그가 밝힐 수 없는 이유는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의 원시적 중간 형태, 중간이란 말에 따옴표를 한 것도 이제 유신 진화론자들이나 일반 고생물학자는 이거 중간 형태야라고 얘기하고 저쪽에서 그게 무슨 중간 형태야. 해석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 따옴표를 거기다 쓴 거예요. 원시적 중간 형태의 표본들이 진정한 인간에 관한 것인지 확실성 있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도구를 사용했다든지 그림을 그렸다든지 그런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과학이 무엇이 진정한 인간이냐를 설명해 주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냥 철학이나 신학에서 많이 하면 할까 뭐가 진정한 인간이냐. 과학이 그것까지 다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힌트를 제공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 고민을 얘기하는 거야. 학자로서의 이제 솔직한 그런 거죠. 예를 들어 크리스찬 고생물학자가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는 멸종된 원숭이지만 호모 에렉투스와 그거는 원숭이지만 호모 에렉투스와 후대의 원인 화석은 진간, 그가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본다 하죠. 이에 기초하여 우리의 고생물학자가 인간의 창조 시기를 약 50만 년 전으로 잡는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이 50만 전에 출현한 이 호모 에렉투스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보잔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런데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공적으로 발표하는 거, 학자로서 특히 과학 저널에 그걸 상정하는 거, 이건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특별 창조를 어떤 식으로 상정해서 언젠가 훨씬 더 이런 식의 호모 에렉투스를 발견할지도 모르는 염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게 그 후에 또 발견되고 이건 100만 전년이다. 그러면 또 고쳐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 사실 이 고생물학의 증거는 대체적인 추세는 뭐 이제 밝혀져 있지만 세부상에서는 차이가 많아요. 최근에 어떤 발견된 것은 굉장히 그 시기적으로는 오래된 것인데 이 턱의 모습은 굉장히 현대인과 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좀 당황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확 실시되지 않은 걸 가지고 성급하게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복음에도 해가 되고 학문적으로 손상이 가고 하기 때문에 데이비스 영 같은 사람은 상당히 신중하게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의 아담과 고생물학 화석과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이 사람은 훈너 17번을 보면 이 페럴 핏 펀이란 뭐 이 사람 특이한 이 사람도 생물학으로 PhD까지 하고 위튼 출신이고 신학도 이제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 쓴 책은 정말 웬만한 사람은 읽기 힘들어요. 워낙 전문 내용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걸 썼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여러 가지 입장을 다 그냥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했죠. 만일 두개골의 특징과 도구 제작의 능력이 인간이 되는 표준이라면 인간은 500만 년 동안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 형태로 존재한 것이 된다. 한편 불의 사용이 인간의 특징이라면 거의 10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가 존 오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장래 풍습이 인간 모습의 특징으로 한다면 인간의 심은 15만 년 전까지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에게 할애될 것이다. 현대인의 두각의 특징과 인간 문명의 특징을 가진 4만 년가량 된 호모 사피엔스 화석은 분명코 인간다운 것이고 현대 이건 크로마뇽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크로마뇽이란 말을 안 썼지만 자연인류학은 인간이 지구상에 아마도 몇백만 년 동안 있어야 지난다는 걸 대체로 자연인류학계에서는 인간은 벌써 몇백 년 있었다. 이게 학계의 이제 지금 이론이라는 거예요. 대체적인. 그래서 어느 하나를 자기가 이제 나는 이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쭉 이렇게 여러 가능성 묘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조사를 또 찾으면서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명료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해요. 연대와 관련해서. 어떤 이는 아담의 창조 연대를 7만 년에서 5만 년으로 잡는다. 이게 이제 그 18훈너스 18번 포잘레 레이나 이게 정확하게 제 발음인지 모르겠는데 그 Reasons to Believe라는 그 단체의 생화학자는 이제 그렇게 잡아요. 그렇게 딱 그 발표를 이제 하고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인류의 시초를 네안데르탈인에서 찾는데 이 경우 최초의 인간의 연대는 5만에서 4만. 또 디귿 어떤 학자는 아담에서 네안데르탈인이든지 혹은 크로마뇽. 그러니까 범위를 좁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럼 아주 또 최근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신학자는 아담의 창조를 크로마뇽의 출현 같은 시기인 주전 3만 년 전. 요 리을에 해당하는 것이 거기 적은 거 밀라드 에릭슨 같은 경우. 밀라드 에릭슨은 이제 복음주의적인 학자니까.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점진적 창조론자의 경우는 연대를 어떻게 잡냐면 결국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뭐를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특징으로 잡아야 되는 이것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셋째상 아담 관련 진술 6가지 진술. 이 입장의 모든 주창자들은 6가지 진술 어느 하나에도 타협하지 않아요. 점진적 창조론자들은 뭐 그렇게 이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데이비스 영은 사실 유신 진화론을 생길 때 난점으로 이 아담의 신원 문제를 굉장히 길게 거기서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된다. 뭐 그런 신학적으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풋노트 23번에 보면은 한 가지 예외가 폴 실리라는 이 사람은 유신 진화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가지 자기의 특수한 이론 때문에 6가지 진술 가운데 3가지 진술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게 되지만 대부분의 점진적 창조론자들은 6가지 진술을 그저 받아들여요.